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어떻게 금일 증시가 움직였나 체크를 해 봐야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일 상승 종목 522개, 하락 종목 32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약 800여 개, 하락 종목 600여 개로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보시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그리고 개인의 매도세가 나왔으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매수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수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가 매수세가 이어졌으며 그에 따른 증시의 상승폭을 키워간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이렇게 수급을 살펴봤고,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분봉으로 살펴보도록 하면은, 장 초반에는 갭상승으로 시작한 국내 증시 갭상승을 이어가나 싶더니 바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 내용 중 하나, 최근 국내 증시는 갭상승으로 시작하면은 좀 밀리고 갭하락으로 시작하면 좀 끌어당겨주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갭상승으로 시작한 국내 증시가 바로 밀리는 모습이었고, 밀리자마자 코스피는 좀 강세가 나와줬는데 코스닥은 좀 요동치는 듯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이라는 좀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졌고,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수라는 다소 부정적인 수급이 이어지다 보니 이러한 흐름이 증시에서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나오고 있고, 그래도 결국에는 코스피도 천천히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약세 폭도 코스닥이 더 크겠죠. 코스닥이 더 수급이 부정적이다 보니 훨씬 더 안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래도 저점을 잡은 뒤에는 서서히 끌어올려 주려는 모습이 포착된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금일 이슈 중에 하나 보시면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국내 증시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쵸? 25bp 베이비 스텝으로 단행해가지고, 이제 국내 증시도 이거 7번 연속 이제 금리를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금리를 전 개인적으로 올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 스탠스를 좀 보면은 25bp 인상으로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예측들이 좀 많거든요. 자, 보시면은 한국은행이 이제 25bp 금리를 올리면서 마지막 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는 뭐 미국하고 국내 금리 역전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점이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되면서 많이 부정적인가라고 하면은 또 아니에요. 그게 정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되고 시장에 안 좋게 반영이 될 거면은, 시장 지금 국내 증시는 지속적으로 약세가 나와줘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진 않다. 우리가 장단기가 아니죠. 우리가 미국 금리와 국내 증시의 지금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물론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것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과대 낙폭인 점도 아예 원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적으로 원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덕분에 지금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 대비 과대 낙폭이고 상승세도 빠르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정말 금리 역전 현상이 문제가 됐으면 이러한 흐름 자체가 나와주면 안 되죠. 하지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달러와의 강세는 자국 통화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달러화 자체가 너무 무한한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것에 지금 포커스를 둬야 하기 때문에 크게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뭐 원달러 환율, 뭐 25bp 금리 인상 관련 이슈, 그거밖에 다른 이슈들로 하나 둘씩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 더.
이건 좀 이따 제가 이슈 얘기해 드릴 때 한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I가 일단은 뉴욕 증시에서 좀 우리 예상치에 부합하게 발표가 되었죠. 아무래도 장 초반 강세가 나와준 것도 CPI가 예상치에 부합한 흐름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강세가 나와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다소 하나 아쉬운 점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CPI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CPI가 안 좋게 나온다? 이거는 상상도 안 했어요. 사실상 거의 삑 생각도 고려도 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싸움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온다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 이렇게 총 두 가지,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온다, 혹은 CPI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있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CPI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마 정말 좋게 나오나 그런 인식이 있다가도 결국은 어쨌거나 시장치에 딱 부합하게 나왔잖아요. 그러한 점도 약간 실망 매물이 좀 나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다소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 정도로 한번 여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의 일봉을 다시 보시더라도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121선 위로 확실하게 안착을 시켜줬고 종가 마감까지 성공해준 모습이에요. 이 기세 이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몇 포인트다? 2500포인트를 확실히 한 번은 찍어줘야 됩니다. 2500포인트를 확실히 한 번은 찍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박스권을 그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 기세로 2500포인트를 찍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단기 조정을 대비해야겠죠. 주가는 지속적으로 평생 상승만 할 수 없고 평생 하락만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좀 주가는 크게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코스닥이 최근 수급이 안 좋고 뭐 상단 121선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세가 나와주면은 코스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코스피가 강세가 나와주는 것이 코스닥이 강세가 나와주는 것보다 긍정적이라고 판단돼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일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 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